여러분, 이마, 미간, 눈 까주는 보톡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부위는 뻔히 얼굴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계속 나빠져서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냥 보톡스를 맞으면 예방이 정말 쉽게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오늘은 진짜 사명감을 좀 가지고 널리 좀 홍보를 하고 싶다, 이 부위에 대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부위가 바로 이 자갈턱 보톡스, 이 부위거든요. 여러분, 여기 자갈턱 보톡스는 턱 끝에 힘 줘서 여기가 울퉁불퉁한 사람만 보통 맞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턱 끝에 힘 주면 이 울퉁불퉁 말고도 대략 7가지, 8가지의 나쁜 모양이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들어보시다가 나 여기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저희 병원 안 오셔도 상관없고요. 자갈턱 보톡스는 정말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집 근처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진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턱 끝에 힘주는 본인들은 여기에 힘을 본인이 주는 줄을 모른다는 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턱 끝에 힘주는 환자분한테 거울 보시고 한번 턱 끝에 힘주는 거 보세요 라고 하면 힘을 샥 빼세요. 하고 있다가 샥. 처음에는 이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틀림없이 힘을 주고 있는데 좋아요, 그대로 거울을 보세요 하면 그때 힘을 싹 빼는 거예요. 제가 왠지 사기꾼 같잖아요. 막 보톡스 안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막 맞는 것처럼 막 사기꾼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힘 주는지 한번 봐달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턱 끝에 힘을 주면 안 좋은 이유 8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턱 끝에 힘을 주면 턱이 짧아 보여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턱 끝이 원래 어느 정도 나와 보이잖아요. 근데 턱 끝에 힘을 주면 턱 끝이 이렇게 짧아 보여요. 짧아 보이게 되면은 좋은 사람도 있죠. 얼굴이 되게 길고 좀 약간 주걱턱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고요. 또 인상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약간 원래 무턱기가 있는 사람들이 턱 끝에 힘을 더 줘서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미운데 좀 더 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배우 공유님도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짧아서 약간 소년미가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년미가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은 안 맞는 게 낫고요. 모양에 따라서 턱이 짧아서 또렷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약간 좀 흐리멍텅해 보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게 낫죠. 뒤에 다른 단점도 한번 7가지 더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입이 나와 보여요. 나연님인가요? 네.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분이 약간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이렇게 지신 거잖아요. 나연님은 평소에 이런 표정 안 지으세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턱 끝에 힘을 주는 분들은 입이 약간 더 나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귀여워 보이는 거니까. 잠깐 짓는 건 괜찮아요. 턱 끝에 힘을 주는 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말하면서, 남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수지님도 평소에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힘을 줘서 입이 이렇게 좀 나와 보인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턱 끝에 힘을 주면 입꼬리가 처져서 슬픈 입술이 돼요. 너무너무 예쁜 안유진님이신데 턱 끝에 힘을 주면 양쪽 입술이 약간 아래로 처져 보여요. 또 박보검님을 봐도 턱 끝에 힘을 주면 입술이 아래로 처져 보여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입술이 처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 올린 필러를 맞고 싶어요, 또는 입꼬리 올린 보톡스를 맞고 싶어요 해서 엉뚱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캐치를 잘 해주면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돈 쓰러 왔어? 쓰세요,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안 어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힘을 줘서 처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입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처지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턱 끝에 힘을 줘서 입꼬리가 처져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이렇게 힘을 주면 턱 끝에 옆에 부분에 사선이 생겨요. 제가 연예인 사진분들을 찾아봤는데 사선이 진한 분은 아직 못 찾았어요. 연예인분들 다 이쁘고 잘생기셔가지고.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손예진님이시잖아요. 여기 약간의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제 손예진님은 뭐 심각한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사선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진하진 않은데 얇은 사선들이 사사사사삭 생겨요, 시간 지나면. 그럼 힘 안 줘도 저렇게 가 있어요? 처음에는 줄 때만 가다가 나중에는 힘을 안 줘도 사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선을 없애기가 쉽냐? 없애기 너무 어렵거든요. 필러로 한 듯. 일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요, 아주 얕은 부분에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너무 곤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신 턱끝이 울퉁불퉁. 아까 뭐 다들 울퉁불퉁 하셨죠? 여기 예쁜 아이리님도 턱끝이 울퉁불퉁.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 앞으로 또 말할 것들, 이게 더 크고 보기가 싫었단 말이죠. 자, 6번째는 산 같은 주름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라고 할 수도 있고 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예쁜 김태희님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선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되게 극적인 장면인가 봐요. 눈빛이 연기력을 막 발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턱 끝에 힘을 주면 여기에 무지개 같은 또는 산 같은 주름이 생기게 돼요. 이분은 꽤 진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표정을 지을 때만 이 산이 생기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선이 자리 잡아요. 박보검님이 너무 잘생기셨지만 여기서도 산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입술 아래쪽 바깥쪽에 사탕 문 것처럼 약간 튀어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턱 끝에 힘을 주면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워낙 없어서, 그러니까 연예인 중엔 잘 없더라고요. 일반인 중엔 많은데 이 부분이 약간 볼록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보검님 오늘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지만 이 부분이 약간 볼록해 보이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 듣기 전에는 박보검님 이 하관이 저는 매력이라 생각했거든요. 박보검님 매력 울퉁불퉁의 매력? 약간 남자다움이 좀 더해졌다. 그럴 수 있죠. 박보검님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박보검님처럼 생기신 분은 조금 늦게 맞아도 됩니다. 언젠가 맞아야겠지만 사진 좀 화질이 애매하지만 이 부분에 약간 볼록함, 반대쪽에도 약간 볼록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록함과 이 산을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갈매기 같은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다시 박보검님으로 오면 선이 이렇게 갈매기가 거꾸로 누운 듯한 그런 모양이 생기게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이분들이 맞아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는 자갈도 보톡스를 맞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하관이 넓은 부위잖아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이 윗부분을 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관을 위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만 보는 사람은 여기가 울퉁불퉁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지만 아래쪽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기가 밉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하관도 되게 넓은 부위고 얼굴 한가운데 있고 중요한 부위다 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요. 치료하기가 어려우면 수술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가끔씩 다른 거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 맞을 때 한 번씩 그냥 맞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안 맞고 계속 이 주름을 키워나가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복구가 어려운 그 상황까지 가는 게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맞을 때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울퉁불퉁이 잘 생겨요. 왜냐면 근육이 되게 큰데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 용량으로는 약간 힘이 약간 조금 딸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육이 커요 여기가? 힘이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톡스 용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가 울퉁불퉁이 자라요. 그래서 충분한 보톡스 용량을 맞아야 된다는 거. 평범하게 맞으면 여기 울퉁불퉁이 잘 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근육의 위, 아래를 좀 잘 챙겨서 맞아야 돼요. 아래쪽을 소홀하게 놓으면은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울퉁불퉁해지고 위쪽에 소홀하게 놓으면 또 위쪽에서 울퉁불퉁해지기 쉬워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는 입술에 약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윗부분을 놓지 말자, 반뚝 잘라서 위까지 놓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대부분 그게 맞겠지만 여기 위에 힘이 센 사람을 또 안 놨다가는 좀 울퉁불퉁할 수 있어서 소량이라도 약간 더 고루고루 맞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맞으면 별 문제 없는데도 보톡스를 맞고 나서 턱이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 내가 힘을 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지 혼자 막 드드득 움직이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이거를 힘을 주니까 자기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느낌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좀 울퉁불퉁이 오더라도 한 일주일쯤 지나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러나 좀 안 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켜주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진짜 몇 년간은 이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오늘 얘기를 해서 속이 너무 시원하고요. 몇 가지 이게 늦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문제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왜 문제야?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요. 이 주름에. 처음 알았어요. 원장님 힘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클릭을 또 안 해서 조회수가 떨어져서 알고리즘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기가 늦어지게 됐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내 얼굴 말고 다른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7가지, 8가지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보면 진짜 밉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간단하게 예방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